월브가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멘토로 삼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후, 삼성전자, 유데미, 스타트업 창업 등 28년간 대기업,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등에 계셨던 한기용 CTO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23년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한기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좀 멘토 중에 멘토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발자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을 오래 했고 그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정신 승리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한국에 오래 계시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야말로 드리고 출연 기회가 생겨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대기업에 17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왜 퇴사를 하시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들어가서 처음 2년은 굉장히 재밌게 일했고 뭔가 성취하는 경험, 몰두하는 경험, 그 과정에서 특진 같은 것도 해보고 네.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큰 세상 바깥에 나가서 빠른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겨놓고부터는 어디를 갈까 여기저기 찾아다녔었죠. 좋은 기회가 생겼었고요. 처음에 생겼던 기회는 넥슨의 게임 개발 팀장으로 기회가 생겨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정주 회장님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뭐 게임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사실 게임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거기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2000년 한 초반에 대학 동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마이사이먼이라는 회사였고요. 네. 700밀리언 달러? 한화로 치면 한 9천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토종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엑시스를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회사를 창업하면서 네. 미국에 와라.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기회가 생긴 거죠. 와. 그래서 이 중에 무엇을 택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넥스텐과 스타트업. 네, 하지만 9천억으로 엑시트하신 분이랑 같이 일하는 거. 넥슨은 그 시점에 이미 잘 나가는 회사였고 돈을 벌겠다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팀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사실 좀 위험 부담이 크긴 컸죠. 하지만 좀 호기심이 좀 있었고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미국에 가서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다행히 와이프도 좋아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적이고 한 거는 넥센보다는 스타트업이 조금 더 도전적이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 그게 컸죠. 실제로 살아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뭐 모든 게 낯설었는데 언어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뭐 많지 않고 네. 근데 저한테 좀 맞았던 거는 복작복작 되지 않잖아요. 네.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좋았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날씨가 좋은 거 그거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제일 좋았던 거는 다원성이 있는 사회라는 게 좋았어요. 100명이 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네. 100명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 실리콘밸리 혹은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런 다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는 거는 여전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셨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대학 동기가 창업한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도 나름 잘 됐는데 다음 펀딩을 받아야 할 시점에 9/11이 터진 거예요. 투자 시장이 위축돼 버리고 저희가 투자를 못 받았어요. 이 회사를 매각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이제 룩스마트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안 따라가고 거기에서 만난 동료 3명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이때도 뭔가 좀 뭐 계획을 잘 하고 그렇게 창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멋모르고 한 거예요. 멋모르고 했으니까 시작은 쉬웠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 3명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 3명하고 네. 좀 말이 잘 맞았고 역할 분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명은 개발자, 1명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하고 한 사람은 마케팅하고. 그래서 딱 멤버가 갖춰진 거네요. 4명이 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네. 우리는 잘 맞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앞단에 저희가 몇 가지를 알았으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명이 같이 결정을 한다는 게 돌이켜보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라는 거는 같이 창업을 했다는 거지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그거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 둘이 해도 힘든데. 거기서 다원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목적이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하는 얘기는 공동 창업자는 창업을 같이 했을 뿐이지 각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있는 거다. CEO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고 네. CTO는 기술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을 결정해야지 회사의 모든 안건을 같이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땐 그걸 몰랐어요. 또 하나 몰랐던 거는 네. 이거는 오래 버텨야 되는구나. 그거를 모르고 몇 년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흔히 얘기하는 존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존버를 하려면 내 기왕이면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창업을 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렇게 어렸던 나이는 아니지만 창업을 해본 적이 없고 뭐 또 별다른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는데 혹시 몇 년 동안 좀 이어나가셨나요? 2년 정도 있죠. 2년 동안? 예. 2년은 그래도 좀 꽤 잘 버틴 편 아닌가요? 중간에 잘 되기도 했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템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요즘 얘기하는 피봇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던 업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프린트를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피봇이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냥 하다 보니 안 돼서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네. 인사이더 트레이딩 정보를 뽑아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마켓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한계가 보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피봇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4명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너랑은 일을 못 하겠다. 싸운 건가요? 뭐 주먹 다짐을 안 했지 뭐 말다툼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정말 친한 친구와는 창업하지 말아야겠다. 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업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인생을 한번 배우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무언가가 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커리어 전반기에 제 결정은 주로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도 지금 아니면 나중에 또 미국 갈 일이 있을까? 창업을 할 때도 그때 이제 저 첫 애가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밍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뭐 애가 더 태어나고 내가 나이가 더 들고 하면 또 창업을 할 기회가 있을까? 네. 단순한 결정을 했었죠. 창업을 그만뒀을 때 네. 속이 좀 약간 후련했어요. 일단 창업해봤더니 별거 없구나. 힘들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를 어떤 네. 버킷리스트로 생각을 하시면 내 앞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던 거고 그 창업이라는 게 체크가 된 거예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게 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커리어에서 창업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확실히 얻은 게 있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는 하나의 달성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과는 안 좋았지만 정신 승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바로 야후에 간 게 아니라 원래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갔는데 또 그 회사가 9개월 만에 검색 그 디비전을 날리겠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알아서들 그만둬라. 그런 통보를 줘서 그때부터 이제 큰 회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야후에서 오퍼를 받고 2004년에 야후에 조인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 이후에 다시 또 대기업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삼성 다음에 대기업은
맞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도 간절함이 있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에 살짝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 제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벌어놨던 돈들을 미국에 와서 처음 한 3년, 4년 정도 까먹은 거거든. 번 거보다 더 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뭔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한번 재정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창업이 실패했던 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월급 나오잖아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일의 난이도라는 게 창업할 때 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식은 죽 먹기야. 아,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후 가서 네. 처음 4년 동안 매해 승진을 했어요. 매해 승진이요? 매해 4년 동안 승진을 했는데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네. 들어가서 디렉터까지 승진했죠. 그 4년이요? 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실패를 안 했으면은 와, 그 승진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네. 간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거는 이게 나한테 맞는 환경이 있구나. 그 야후라는 그때 제가 조인했던 네. 팀이 특히 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핏이 잘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더 큰 회사에 가서 적용을 시켜본 게 더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예, 창업의 어려움과 비교해 보면 모든 일이 쉽고 네. 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제 어드밴티지로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 정의를 잘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려면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질문할 습관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질문조차를 못하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 안 할 때 미국에서 일하시면 질문이 엄청 많지 않나요?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검열하는 분야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넥타이를 질문을 하면서 해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물어봐도 되나? 이거 물어보면 내가 무식한 놈 아니야?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네. 승진이라는 토픽이 나와도 네. 이걸 뭔가 승진이라는 욕망 자체를 잘 얘기를 못해요. 동아시아권은. 동아시아권은 그냥 생각만 해요. 근데 결국 승진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화권이나 인도 친구들이 뭘 잘하냐면 욕망을 표현을 잘해요. 결국 그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 승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나 승진하고 싶은데 피드백 줘.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관점에서 갭을 이야기를 하죠. 난 지금 여기 있고 매니저가 되려면 이게 필요해. 근데 동아시아권은 그런 얘기를 못 꺼내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한 다음에 승진해달라고 해야겠다. 네. 반대로 가요. 잘해주면 좀 알아주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을 판단하는 순간 더 낮게 안 좋게 판단할 확률이 높고 매니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죠. 딴 애는 열심히 했는데 매니저가 볼 때는 이상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냥 열심히 네, 해버리니까 네, 상대방 네.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회사 관점에서도 네, 네.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정권자가 있는 일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자기 검열을 하니까 그런 거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국에서 인도계가 매니지먼트에 많은 이유는 자기 검열 안 하는 문화.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그 반발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네. 아버지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회사라면은 그 위에 선배 그런 매니저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잘 못 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와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더 조직 사회에서 올라가는가?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검열의 시간을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는 네. 매니저 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네. 이제 실수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몸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미팅에서 뭔가 결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지난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아, 실수를 인정하고. 네, 실수를 인정하고 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팀원들 의견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팀원들도 나도 실수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인정하면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의견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환경이 되면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게 말씀하신 소통의 과정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네. 약간 문제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 건 좋은데 네. 질문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미팅 중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자제시키고 말 안 하는 사람들 찝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아직까지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미팅이 끝날 때 한 10분 남았다. 그러면 그냥 10분 일찍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내지는 이야기 안 한 사람 찝어가지고 한번 의견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의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남자보다는 여자가 소극적이고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이 좀 더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미팅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인 남자들이 말을 좀 많이 한다고 치면 네. 뭐 아시안 여자들은 말을 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팅을 리딩하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회사였는데 네, 네. 또 야구도 그만두게 되셨어요. 예. 야후에 들어가서 제가 7년 다녔는데 처음 4년은 매해 승진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지냈고요. 매니지먼트로 넘어가면서 사람 관리하는 거, 채용하는 거, 피드백 주는 거 그런 거 다양한 경험하면서 참 좋았는데 이제 구글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 예, 구글이 야후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좋은 사람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동료들의 네.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점에는 디렉터까지 올라가고 받는 게 많잖아요. 원래 제 성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붙들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3년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3년 동안은 일단 내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다녀보자.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텼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7년 다닌 중에 마지막 3년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마도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 지금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나? 맞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용님의 선택이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지만 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일이 힘든 건지 사람들이 힘든 건지는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네.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내가 배우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버티면서 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네. 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다든가 내 매니저가 내가 보고 배울 점이 네. 별로 없고 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는 경우에는 좀 쉽게 다음 회사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일이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동료들이 괜찮으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든 게 더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커리어를 돌이켜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회와 위협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 끈기를 가져야 돼. 나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 봐야 돼. 하면서 그 포기를 미루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포기를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멘토링 같은 걸 하면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람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 네. 그럼 버텨봐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 아니다고
싶으면 이제 변화를 줘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내 이력서에 너무 짧게 회사를 다닌 그런 경력이 남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제가 하는 비유는 지금 그 생각은 나쁜 여자랑 살면서 본인 탓을 하는 거다. 세상에 여자 널렸는데 네. 다음 여자로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걸 연애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결혼은 아닌 거네요. 결혼은 아니죠. 야후 같은 경우는 매해 3월에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2010년 3월에 보너스를 받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근데 보너스는 한 번 더 받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1년 후에 보너스 받고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와이프가 그러자. 그 대신에 이제 회사 욕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용님께서 말씀 주시면 기용님이니까 기존의 첫 시작도 삼성전자였으니까 그리고 야후도 다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용님이니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제가 아마 한국에 계속 일을 했으면 삼성전자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00년에 미국에 넘어갔잖아요.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점에도 삼성전자는 다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네. 반도체 회사로 알지 소프트웨어 회사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뭐 했냐?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 하드웨어를 만들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그 커리어에 대한 생각, 네. 혹은 태도 같은 거를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뭐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는 측면보다는 이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어차피 우리 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70 중반까지 일을 할 생각인데 아직도 20년 남았어요. 길게 보면 앞단의 실패가 아닌 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파악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용기를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많고 앞선 실패가 사실 이 실패를 경험으로 더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인 야후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또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야후를 그만두고 이제 또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겼는데 이 스타트업은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조인했던 회사에서 만났던 또 다른 동료들이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죠.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는 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험해지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좀 나쁜 인연이라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용님은 정말 굵직굵직한 선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선택들을 하면 진짜 퇴사를 결심을 하기로 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도 했고 스타트업 창업도 하고 정말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게끔 본인한테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요? 커리어 전반기에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까 지금 안 하면 후회할까? 그냥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차츰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또 이 중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의 커리어 전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 어떨 때 내 강점이 드러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사실 그 시간도 사실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쉬어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없이 열심히 일만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엔 막막했을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 쉬어본 게 제일 오래 쉬어봤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1년을 생각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처음 3개월은 몸은 굉장히 편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내가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놀아도 되나? 그러니까 주변의 시각이 두 부류였어요. 부럽다와 무책임하다. 아마 뭐 대부분 그 중간 어디였겠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쉰 거기 때문에 뭔가 플래닝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석 달은 정말 별다른 거 아무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고 네 번째 달이 되니까 제가 그때 네트워크의 힘, 평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야후 때 동료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놀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음.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조인하긴 싫다. 그랬더니 팔타임으로 컨설팅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때 내가 야후 때 헛산 건 아니구나. 한 4가지 정도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거를 내가 야후 마지막 3년 동안 못 느끼고 있었구나.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죠. 예, 일을 해보니까 아직 나 일 할 수 있고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야후 때 마지막 3년은 그런 감정을 못 느껴봤던 거야. 지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창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과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못할 거라고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네. 창업이나 개인의 커리어나 오래 버틸 생각하고 처음에는 잘 못할 거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멘토나 역할 모델로 찾아보는 거.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믿는데 그래도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빛을 좀 발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을 기본적으로 나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 제가 옆에서 보거나 경험했던 바로는 최소 7년, 평균 1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의 창업을 하면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쵸.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맞죠.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못하죠. 더 겁이 알고는 나죠. 못하죠. 알고는 진짜 못하겠네요. 이럴 때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 같은 거나 강의 같은 경우 조심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네. 다이어트 책 100권 읽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죠. 아니죠. 다이어트 책을 보고 거기서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서 생기는 간접 경험들은 네. 행동으로 옮겨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긴 했는데 네. 체계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후에서 행동을 했었고 네.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 강의입니다. 일단 저는 꼭 듣겠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